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주 교동마을에 있는 경주 항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주 항교입니다. 항교는 조선시대 때 지방에 있던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서원도 있죠. 그런데 서원과 항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항교는 나라에서 세운 국립이고 서원은 개인들이 세운 사립이죠. 그래서 항교는 국가로부터 노비와 토지 등을 지급받아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원과 항교는 교육기능과 제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기능에서는 서원과 항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에서는 자기 서원에서 기리는 선현에게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항교에서는 반드시 공자가 제사를 지내는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공자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항교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선현께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교의 건물 배치는 교육공간인 명륜당이 앞에 있고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대성전이 뒤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걸 두고 전학 후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 항교는 대성전이 앞에 있고 명륜당이 뒤쪽에 있는 전묘 후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 경주 항교 자리는 신라 무열왕 때 요석공주가 머물렀던 요석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석공주가 떠난 후 요석궁은 국학으로 바뀌었죠. 국학은 신라 신문왕 때 설립된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국학이 있었던 이곳에는 시대가 흐르면서 항교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요석궁에는 원효와 요석공주에 대한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원효스님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길거리를 다녔답니다. 그 노래를 들은 무열왕은 기부인을 만나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한다는 것을 눈치채죠. 그래서 무열왕은 과부가 된 요석공주와 원효를 맺어주기로 마음을 먹고 궁중의 관리인 궁리에게 원효를 찾아 요석공주가 머물고 있는 요석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효는 남산을 내려와 문청교를 건널 때 자신을 찾아다니는 궁리가 보이자 의도적으로 강물에 빠져 옷을 적시죠. 이에 궁리는 원효를 요석궁으로 데려가 옷을 말리고 그곳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 후 요석공주는 원효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설총입니다. 설총은 이두를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경주 항교에 오면 이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